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9시간 반 정도 개최가 됐습니다만은 최종 결정은 15일로 미뤄졌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징계위원 자체가 징계위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공정성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뭐 예상은 다 했습니다만은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공공연히 지금 윤석열을 공격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아니면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사람들, 예?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정권의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추미애 장관을 적극 지지하거나 혹은 거기에 추종하던 사람들, 대개 보면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구성됐거든요. 그 추미애 장관이 구성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위원회든 이 심판하는 그런 위원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중립성이거든. 그 다음 독립성이거든요. 안 그러면 위원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근데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죠. 예. 이러면 공정성이. 추미애 장관 자기 위원회 아니에요. 자기 위원회.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하는 거나 그 사람들 모아서 하는 거는 똑같거든. 그런데 그런 것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태연하게 말해도 우리 위원회 구성해서 결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요식 절차만 갖추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제 5명 아닙니까? 예. 이용구 차관은 말할 것도 없고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건 뭐 추미애 라인이고요. 나머지 외부 인사 3사람 중에서 한 분 변호사는 불참을 한 거예요.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회의에 안 가겠다. 그러니까 불참을 한 거고. 나머지 2분도 정말 너무 편향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정한중 교수, 또 안진 교수. 이 사람들은 뭐 아주 공공연히 추 장관을 지지하고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이 이거 하니까. 아니,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위원장 직무대행이잖아요. 이 사람은 남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이지 윤석열을 공격하고 이러는 사람이니까 뻔하죠. 원래는 다른 대학 교수였는데 대타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 교수가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누가 이런 데 나오겠어요. 이거 들러리 서는 거 뻔하니 아는 거 아닙니까? 회의 참석 수당 몇 푼 받으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명예가 평생 땅에 떨어지는데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중에 한 자리라도 하나 차지해볼까 하는 꾹꾹이 속이 있었나요? 여튼 뭐 그런 게 있겠죠. 왜냐하면 이 정권에서 각광을 받고 싶다든지 뭐 여기서 몸을 바쳤는데 그럼 뭐 보답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속에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보 뭐 대깨문 무슨 친문 이런 세력 좌파 세력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는 편안해지거든. 그래서 아마 심리적으로 거기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양심을 팔아먹은 게 아니야. 이게 대세야. 뭐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그래요. 꼭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항상 그렇죠. 보면. 어느 시대라든 그러니까 또 변절자가 또 반드시 나타나고 국민들이 볼 때 변절자가 아닌 이런 사람들도 아주 그냥 권력에 충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뭐 청구서를 내밀 텐데 민노총 안 받습니까? 추미애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모든 것을 정치 역정 그런 걸 다 털어 바쳐가지고 국민 밉상이 되고 문재인 방패 역할을 했으니까 그냥 물러나라고 물러나겠습니까? 근데 추미애 장관은 정말 독특한 캐릭터가 있어요. 뭘 이렇게 보답을 해주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같은 저런 성격의 캐릭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전 유아적인 아주 그러니까 어린 아주 유아기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아. 하는 거 심통 내고 말이죠. 반발하고 무조건 대들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뭔가 하나가 대통령이나 무슨 임무를 하나 딱 주니까 그거 이외에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보답이 돌아올 거다. 뭐 이걸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저 사람은 그러면 서울시장 나가면 될 것 같습니까? 시장 나가겠습니까? 이제 대선? 총리하다가 대선이나 나가든가 그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지금 추미애는 알지만 대통령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거예요. 추미애가 대통령인지 알잖아요.
총리가 통반 사퇴하라기도 무슨 소리야 하고 가서 오히려 총리를 야단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리 위에 있으니까 부통령이죠. 그런 점은 있는데 이제 이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이용은 하는데 과연 추미애를 위해서 대통령이 뭐를 줄 수 있을까? 저 사람 보면 또 별로 의리가 그런 면에서는 큰 의리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운동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나 끼리끼리 패밀리 정권 나눠 먹기지 이용해 먹고 이거죠. 팽이지. 그럼요. 그다음 그거 뻔한 거예요. 추미애는 그거 안 봤습니까? 추미애는 저 노무현 그 탄핵 소추할 때도 그 앞장섰잖아요. 민주당 그때. 그래 사실은 뿌리는 다르다 이 말이지. 그런 점에서 볼 때 마음에서 원하는 가득하고 있지만은 이용해 먹을 때 가지고 최대한 이용해 먹는다. 추미애는 그걸 또 모르지 않을 것이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해가지고 내가 그만한 영향력을 확보하면 니들 나를 어떻게 할 거냐, 무시할 수 있을 거냐, 이렇게 서로가 지금 계산을 대고 있을 텐데 누가 승리할지 안 해서 그건 관심거리지만은 얕은 추미애 장관 같은 저런 성격형은 일찍이 보다 정말 처음 봅니다. 예. 어제 징계위원회도 보면은 디테일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추미애 측이 계속 실책을 범했다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징계위원들은 후보로 들어오고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기피 신청 뭐 이런 것도 냈는데 그런 전략적인 측면은 아마 윤석열 측에서 훨씬 더 꼼꼼하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 생각을 지금 추미애 측은 못 한 것 같은데 속전속결로 기피 신청을 기각은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심재철이 같은 사람, 이 심재철 국장, 이 사람 1인 4역을 한 거 아닙니까? 제보도 하고 판사 사찰 문고 거기다가 압수수색할 때 지휘도 하고 징계위원도 하고 이제 증인까지 나온다고 그러네요. 참. 그런데 저기서 또 말하는 게 기피 신청 4명을 기피 신청했는데 전부 저 기각해버렸잖아요. 예, 예. 근데 그 핑계가 재밌어. 저 기피 신청권을 남용했다네. 그런데 기피 신청권을 남용했다는 그 근거를 뭘 제시를 해야 될 텐데. 예. 예? 그 다음에 그래 놓고는 자기들이 하나도 안 들어줬으면서 무슨 기피 신청권 남용하고 뭐하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애초에 안 들어주기로 해놓고는. 그 다음에 기피 신청권이라는 분명한 이것도 그 사람의 권리인데 그걸 이런 식으로 무시해버려 놓고 제가 지가 남용하니까 내가 무시했지 이건데 자기들이 뭐 그걸 가지고 그럼 진지하게 한번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바로 다 기각해버렸잖아요. 이건 법률 전문가한테 문의할 사항입니다만은 아니 기피를 당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기피의 정당성을 따져가지고 기각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기피를 당한 사람들은 원래 빠지고 그래, 안 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그 결정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기피 당한 사람들이 우리 기피 당한 것이 합당한지 아닌지 따져보자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만약에 자기 보고 당신 기피 대상이야 이랬는데 내가 했다가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거는 기피 대상이고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거 자기가 결정해 버렸어. 네. 이런 식으로 이래놓고도 전혀 추미애 장관부터 문 대통령부터 전부 낯빛 하나 안 바뀌잖아요. 이 정권 특색이 그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국민이 뻔히 보는 자리에서도 예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 총장 측은 그야말로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이쪽 측에서는 뭘로 대응하냐면 권력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힘이 나한테 있어. 결정권은 나한테 있으니까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이거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 추미애 측 이쪽에서도 문재인이가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재판에 그러니까 이 징계 이후 거기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나름대로는 구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 신청도 다 받아주고 그리고 어제 저녁 늦게라도 그냥 처리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했는데 또 15일로 밀어준 거예요. 이쪽에서 윤석열 쪽에서 아니 이제서
그런 감찰 내용에 대해서 복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읽고 검토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그런 절차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재판에 가면 절차 이 문제로 그냥 간단한 거 하나 가지고도 원천 기각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속도 조절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있지만 이제 그 정한중 그 위원장 직무대행 바로 또 이어서 하자고 그랬다며. 예? 그 다음날 바로 계속 하자 이랬는데 결국은 이제 15일로 미뤄졌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 아주 지금 그러면서도 힘이 우리한테 있다 그걸 믿어서 그런지 아주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사실 자기들이 증인 8명을 다 오케이 해놓고 난 뒤에 그 증언 안 듣고 뭐 처리할 수도 없는 거고 증언 들으면서 5분씩만 이야기했어요. 이러고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그 바로 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니까 이래 끌 수는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 징계를 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징계 수위는 결정 안 됐을 것 같아. 뭐냐면 이게 해임이냐 면직이냐 뭐 정직이냐 견책이냐 이건 네 가지가 있다는데 그걸 아직은 아니, 무조건 여기서는 중징계라고 봐야죠. 네, 중징계죠. 그러니까 경징계는 할 수가 없어요. 경징계 하려고 이 난리법석을 쳤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냐면 보면은. 해임을 시키느냐 바로 예. 아니면 해임이나 면제를 시키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또 이제 소송 제기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제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정직을 시킨다. 정직은 이제 식물총장이 그런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 가지고 계산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나름대로 계산을 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마 오히려 해임보다는 정직시켜 바보 만들고 식물인간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어쨌든 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저 윤석열 총장에게 보복을 가하든 이것이 결국은 자기들이 빠져드는 수렁인데 예? 그 정치적인 수렁이 자신들이 그 속에 빠져들 것을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운명을 재촉해가는 그 까닭을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마취가 된 것 같다 권력에. 증인도 지금 윤석열 측에서 7명 또 어제 좀 이걸 물타기 위한 것인지 정한중 위원장 직무 대리죠. 이 사람이 또 심재철 국장을 즉석에서 증인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면은 심재철이가 나와서 거기다 물을 달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심재철 씨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검사야 그러고도 뭐 이런 후배한테 그런 저항까지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저렇게 충성하는 거 보면 글쎄 심지가 곧다고 그래야 되나? 예. 뻔뻔한 사람이 있죠. 안면 멀쩡한 사람이 있죠. 이쪽에서 윤석열 측에서도 신청한 뭐 이성윤이나 정진웅 추미애 라인들은 아마 뭐 증인 신청을 해도 나오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증인 신청한다고 꼭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 나 그거 본다. 나가기 싫다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를 징계한다고? 예? 거기 나와서 이 사람을 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나? 이 사람이 왜 징계를 당해야 되냐고 나와서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증언을 하지도 못할 그런 이유로 윤 총장을 만약에 징계한다? 이게 정말 이건 지금은 모르죠. 왜냐하면 권력이 자기들 손에 있으니까. 그러나 기록은 남잖아요. 근데 문제는 징계위원회라는 것이 뭐 뻔한 통수지만 이 얘기를 듣고 그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놓고 그 각본에 따라서 지금 무슨 인민재판하던 식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결론이 정해진 거거든요, 이게. 아니, 이런 징계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들어봐서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은 다른 결정이 돼야 하는데 이거는 이미 결론이 다 내려진 상태에서 징계위를 하고 있으니까 웃기는 것이죠. 이 정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네. 미리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이제 그 절차는 이제 뒤에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라면 징계를 갖는 건 징계 절차는 어떠냐면 여기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를 다 따진 이후에 징계 순위를 수위를 결정하고 징계 종류를 결정하고 그래야죠. 이런데 지금 결정하고 그다음에 자 뭐가 필요해? 토론이 필요해. 토론 가고 증언 필요해. 증언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정권이 꼭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근데 이 정권은요 뭐냐면 이런 점에서 보면 과거 군사 정권이 힘으로 눌렀잖아요. 지금 딱 그 시기예요. 옛날 그거보다 지금 덜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징계위원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가 급조한 거예요. 검찰 내에서 여기 신성식이 심재철 빼고 나면은 나올 사람이 없잖아요. 99.99%가 다 추미애 반대니까. 교수들도 정말 완전히 철판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외부 인사라고 여기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급조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엉터리로 진행이 되는데 뭐 각본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물론 뭐 이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법적 대응을 한다고는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자신에 대한 그런 부당한 징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과 추미애가 윤석열을 정치판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계속 1등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징계를 한다니까 더 올라가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계속 윤 총장 보고 빨리 당신 왜 정치 선언 안 해? 자꾸 이러거든. 당신은 정치인이야. 그리고 정한종이가 정한종이 이 사람도 사실상 그 사람은 정치 왜 자기가 정치 안 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느냐 말이지. 그게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어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로스쿨 교수원 대학은 어떤 대학인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 윤 총장이 정말 이런 식으로 몰려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를 해야지. 왜냐하면 억울한 걸 풀기 위해서라도. 자기만 억울한 게 아니죠. 뭐냐면 저는 지금 가장 무력감을 느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력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 거기서 말씀하셨잖아요. 검찰 중에 극히 몇 명, 그 다음에 대학 교수 중에 극히 몇 명, 예? 정치인 중에 극히 몇 명, 이 사람들, 이 경도된, 왜곡된 그런 사고방식, 의식을 가진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현실 때문에 과연 내가 민주국가의 국민이 맞느냐, 가끔가다 이런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국민들이 다 그럴 거예요.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이런저런 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논의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부터가 정말 의문이에요. 예.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면 그것이 수용이 돼야 하는데 이 정권은 그런 게 없잖아요. 막무가내니까 자기들 생각한 대로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그게 국민들이 지난 선거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밀어줬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반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여하튼 대한민국의 국민 되기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 굉장히 고민해가면서 고심해가면서 국민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점은 국민들이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되고 윤 총장에 대해서는요. 윤 총장은 이제는 정말 적절한 시점을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놓을 시점 이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 생각에는 하나의 정치 그룹을 이끄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 힘하고 뭐 합쳐지지 않으면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새로운 정치 세력화하면 되거든. 그렇죠. 나중에 단일화도 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고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다 단일화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시너지를 더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론의 문제는 지금 뭐 따질 수 있는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여하튼 핍박받는 사람들은 그 핍박받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뭐 불법적에서 핍박받는 게 아니다. 부도덕에서 핍박받는 게 아니다. 오히려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내가 억울하게 핍박을 받았다. 이것은 입증을 하려면 국민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것이 선거에 나가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야만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전국 운영. 뭐 저도 마찬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야당이 사선 결단에서 싸워줬으면 좋겠지만 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결국은 이 문제의 최종적인 심판은 국민이 내려야 하는 것이고 그 국민이 내릴 수 있는 장은 바로 선거 아니겠습니까? 4월 재보선 선거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우리나라
제1, 제2의 대도시 수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또 내후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